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요즘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덩달아 큰 손인 중국인 투자자들도 함께 늘고 있죠. 이들을 유치하려는 은행권의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은행. 창구 안쪽에 중국인 고객을 위한 전용 상담실이 따로 마련됐습니다. 내부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색으로 치장돼 있고 중국어에 능통한 투자 전문 직원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중국인들이 제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면서 뭉칫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분들의 투자 자금 유치라든가 환전 그리고 고객수 증가가 많이 눈에 띄었고요. 지금 영업 저희 전체적인 하바에서 20에서 30%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은행은 1,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최상류층을 겨냥해 제주관광공사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웨딩과 승마, 의료 등 고급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해 중국 현지 은행 점포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 성향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상품과 이벤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기관은 물론 제주도까지 좋은 윈윈윈 전략이란 겁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중국인들을 좀 더 우리 고객화할 수 있고 그리고 제주를 알림으로써 제주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큰손 중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권들의 전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차기 제주시장에 현 제주도 감사위원인 이기승 씨가 내정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언론인 출신이자 현 제주도 감사위원인 이기승 씨를 제주시장 내정자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주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인데 도의회 정례회가 이달 중순부터 예정돼 있어 이기승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도로에 보면 큰 돈을 들여 이동식 과속 단속 부스를 만들어놨죠. 하지만 경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제대로 활용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에어럽 일주도로. 자동차가 이동식 단속 구간에 접어들자 내비게이션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약 300m 앞에서 시속 70km 이하로 안전운행하십시오. 곧이어 도로 한쪽에 단속 부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나 단속 장비는 없습니다. 또 다른 부스도 텅 비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속 단속 부스는 지난해 설치됐습니다. 2년이 다 돼가는데도 단속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단속하는 걸로 착각한 운전자들이 급하게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꾸준하게 단속을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띄엄띄엄 하게 되면은 좀 갑자기 돌발 사고도 생길 수가 있겠죠. 급장 가면서. 제주도 내 설치된 과속 단속 부스는 17곳. 사실상 전시용 시설로 전락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헛수고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보면은 어느 사고 날 때만 그때만 카메라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카메라를 빼버리니까. 경찰은 인력이 부족한 데다 단속 장비도 고가여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질 않는데 그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부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운영 문제도 있고요. 일부 지역에선 단속 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해 경찰이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부가 생활 민원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다른 지역에서는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제주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고 있고 또 신고도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행정 처리는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와 학원이 밀집해 있는 제주 시내 도로.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불법 주차한 차들이 점령했습니다. 지나다닐 때 많이 불편해서 뭔가 좀 짜증도 나고, 그리고 이런데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많이 좁아서
발도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주정차 문제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분 간격으로 촬영해 등록 버튼만 누르면 위치와 시간 정보가 자동으로 단속 부서에 통보돼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화 신고에 비해 훨씬 쉽고 간편해 제주 지역 신고 건수가 300건을 넘었습니다. 부산과 춘천 등에서는 이 시스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자치경찰은 지금껏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1일 평균 한 150건이 전화 통화가 오고 현장 방문하는 인원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시작하자니 조금 인력적인 효율적인 면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효과를 높이고 단속 인력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한 제도가 담당 기관의 무관심 속에 전시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영화 지슬에 이어 오멸 감독이 연출한 새로운 작품이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를 배경으로 제주어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립영화 사상 최다 관객인 14만 명을 기록한 지슬의 연출자 오멸 감독의 신작 하늘의 황금마차. 치매에 걸린 형과 갈등을 겪는 사형제의 이야기를 제주어로 풀어갑니다. 이재왕 무사 큰형님한테 잘라놓은 출근한 것과 이제 하나 남은 것 형님 혼자 다 먹자는 무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작 지원을 받은 이 작품은 소외된 노인의 죽음과 갈등이란 소재에다 음악을 접목시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죽음을 앞둔 형 앞에 동생들이 나타난 이유는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집. 큰형의 제안으로 함께 여행을 떠난 형제들은 무명 밴드를 만나고 음악을 통해 갈등과 화해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소 무거웠던 흑백 영화 지슬과 달리 이번 작품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들을 제주 풍광 속에 녹여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작가의 인생의 고스란히 담기는구나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개봉하는 신작 하늘의 황금마차는 제주도 내 3곳의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네, 지루하게 이어지던 비 소식은 당분간 없겠습니다. 오늘은 파란 가을 하늘을 드러내면서 모처럼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내일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22도에서 23도, 낮에는 26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한림과 대정의 기온 22도, 고산 23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남부 지역 꽤 선선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성판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섬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구름만 지나면서 고향 오가는 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55만 톤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2차 관측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55만 7천 톤으로 지난 5월 1차 조사 때보다 4만 5천 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감귤 한 그루의 열매 수는 평균 949개로 평년보다 240개 많았고 열매 크기는 평년보다 조금 작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여름 저온 현상으로 자연적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생리 낙과가 적었기 때문에 생산 예상량이 늘었다며 크기가 작거나 병해충에 걸린 열매를 솎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임희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그릇 가을을 담다 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제주시 심혈갤러리에서 열리며 도예가 4명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한국병원은 오늘 오후 3시 7층 회의실에서 치매 진단과 예방을 주제로 건강 강좌를 마련합니다. 제주 영상동인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회원 16명의 작품 32점을 모아 특별 기획전 제주의 비경전을 개최합니다.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는 주한 프랑스문화원과 공동으로 내일 저녁 6시 30분 제주시 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프랑스 영화 오늘부터 시작이야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다양성의 미술 판화전이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제주 도립미술관 상설 전시실에서 열리며 조각가 7명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한림읍 한스풀 도서관은 오는 20일부터 10차례에 걸쳐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주식회사 홍성은 견적 및 공무소장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24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84국에 134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이미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장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관장 업무 추진비가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JDC의 기관장 업무 추진비는 2,100만 원으로 코레일 유통과 대한주택 보증 등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JDC의 임직원 1인당 성과금과 복리후생비는 각각 1,300만 원과 120만 원으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제주 MBC가 지난 4월 제작방송한 4.3 특별기획 산들 바다의 노래가 어제 오후 KBS 홀에서 열린 제41회 방송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다큐멘터리 TV 부분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제주 MBC 권혁태, 양윤택 기자가 제작한 뮤직 다큐멘터리 산들 바다의 노래는 4.3 당시 제주 사람들과 무장돼 군경이 불렀던 노래들을 발굴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4.3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도의 산림 규모는 늘어난 반면 부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공시한 지난해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을 포함한 산림 규모가 4조 7,98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방채무는 6,927억 원으로 641억 원 감소했습니다. 또 재정자립도는 32.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 50.1%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쌍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응급의료체계 구비와 보건의료법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이달 안에 승인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